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부동산이 가장 먼저 그리고 제값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임대와 매매를 같이 하면서 중개사로서 실제로 보고 느꼈던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팔리는 부동산은 없다. 안 팔리는 가격만 있을 뿐. 여러분이 아주 외진 산골짜기 부동산을 팔려는 게 아니라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팔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건물주분들은 중개사님 수수료 2배 드릴 테니 빨리 팔아주세요. 어떤 분들은 얼마 이상 팔면 그 이상의 돈은 중개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 아무 이유 없이 시세보다 높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현실적인 시세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 밸류맵, 디스코가 대표적이죠. 시세가 아닌 실거래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남 꼬마 빌딩을 예로 들겠습니다. 밸류맵에 들어가셔서 조건은 최근 3년에서 5년간 실거래와 매물, 총액 대신 평당가로 선택하셔서 보시면서 시세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매물 가격은 그냥 부르는 값이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건물주분께 전화하면 아니 바로 옆 건물은 평당 2억 넘게 올려놨어. 나는 더 싸게 내놨는데 왜 안 팔리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평당가 2억은 전혀 팔리지 않는 이상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사려는 분은 파란색 실거래보다 싸게 사려고 하고 건물을 팔려고 하는 분은 빨간색 매물 가격보다 더 높게 팔려고 합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사려는 분들은 세금과 기타 부대 비용까지 생각하죠. 아무튼 이런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내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너무 싸게 팔린 가격과 비싸게 팔린 가격의 평균 정도에서 적정한 매도 가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을 막상 눈앞에 두면 두근두근 걱정이 밀려오거든요. 시세 파악이 객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적 거래를 초래할 수 있으니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쁘고 깔끔하게 정돈하면 건물값이 달라진다. 집을 보러 갔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연히 와 여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청소와 관리만 잘해도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건 일본의 건물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라고 무조건 신축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팁을 드릴게요. 건물의 외관의 개보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바닥, 외관 손상, 옥상 방수, 공용부 복도 등을 개보수해야 됩니다. 몇백만 원의 보수로 몇 천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외관 청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유리창 포함입니다. 뷰가 좋은 집이 비싸듯 건물도 시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물주나 기존 임차인이 쓰던 짐들은 적재해 두는 것을 치워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되면 치워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어차피 치워주실 것 팔기 전에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명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음침한 복도, 어두운 화장실 안 됩니다. 누구나 밝고 쾌적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냄새를 잡아야 합니다. 혹시나 곰팡이 등 여러 이유로 건물에 냄새가 난다면 방향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기 예뻐도 냄새를 잡지 못하면 매력 어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개보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건물 관리까지 해주는 부동산에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숨고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정하기, 건물 예쁘게 다듬기가 끝났으면 시작이 반이다. 즉, 반을 끝내신 겁니다. 남은 반을 하셔야 결과가 나오겠죠. 시작만큼 중요한 나머지 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개사에게 부동산을 잘 내놓는 방법. 빨리 팔기 위해선 가급적 많은 중개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출도 많이 되어야겠죠. 먼저 중개사 선택팀입니다. 내 건물과 같은 유형을 주로 다루는 중개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중개사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에 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파악한 현실적인 매도 희망 가격을 알려주고 찐 매수자가 나타나면 얼마까지 조정이 될지에 대한 가격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가격이 시장가가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가격은 건물주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중개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어 연락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사들에게는 정말 많은 매물들이 들어오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가격으로 매도를 원하는 건물주임을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스토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 자체의 개성, 내가 이 건물을 사게 된 이유, 그리고 팔게 되는 이유, 단점까지도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단순히 강남구 노면동에 연면적 몇 평, 몇 년도 지어진 건물이다라는 뻔한 정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인 나만 아는 스토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다 사업이 잘 돼서 나갔다. 이 건물은 특히 방수에 신경을 썼다. 설계에 힘을 실어서 엄청 튼튼한 건물이다 등등 이런 스토리가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도 여기에서 자녀 서울대 보냈다고 하면 엄청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 사진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최상의 날씨와 최상의 시간에 내 건물의 사진을 멋지게 찍는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블로그에 멋진 사진을 올려져 있다면 당연히 더 많은 문의가 오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계약서 도장 찍으셔야죠. 네 번째, 찐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찐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팔아야죠. 내가 팔고 싶은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판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찐 매수자를 데리고 온 중개사를 신뢰하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계약 조건을 찬찬히 의논해야 됩니다. 계약이란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 조건이 있죠. 잔금의 시기, 용도 변경, 세입자 명도 관련 등입니다. 가격에서 물러서지 않아도 이런 조건들이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매수자도 충분히 가격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개사를 만나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모든 것이 되었다면 건물주님, 임자 왔을 때 그냥 도장 찍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을 잘 팔려면 정확한 시세 분석, 깔끔한 정돈과 매력적인 건물로 보수하기, 적절한 중개사 선택과 적극적인 마케팅, 찐 매수자와의 신속한 거래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일에 생각보다 건물주의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영상은 건물을 빨리 팔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가요래종이었습니다.